한국전쟁 다큐멘터리 이산가족과 참전용사들의 귀환. 1장. 서울 마포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작은 방에서 김순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7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간직한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가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는 수없이 만져져서 닳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손때가 묻어 희미해져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채로 남아있고 그 사이에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생이별의 깊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18의 어린 나이에 홀로 월남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전쟁의 치열한 포화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진 채 말입니다. 그때는 몇 달만 피난을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생에서의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빠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제 90이 넘었겠지. 동생이 살아있다면 85이 되었을 텐데. 나를 잊지는 않았겠지.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왜 혼자만 남쪽으로 갔냐고 말이야. 할머니의 혼잣말이 적막한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혼잣말은 그녀에게는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자책감에, 때로는 끝없는 그리움에, 때로는 간절한 소망에 젖어하는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방 창밖으로는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최신형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처참한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당당히 들어가고 K-팝과 한국 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 이 모든 눈부신 발전과 화려한 번영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가족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없는 풍요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때 묻은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또다시 그날의 생생한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55년 12월 중국군이 대거 개입하면서 전세가 급격히 뒤바뀌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족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순자야,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오빠의 걱정스럽고 애절한 눈빛, 어린 동생이 자신의 치마폭을 붙잡고 흘렸던 뜨거운 눈물. 아버지의 묵직하고 따뜻한 손길까지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춥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북풍과 함께 폭설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는 대포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둘러매고 평생 살았던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오빠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이 대문 앞에 서서 애틋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야. 몇 달만 참으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던 그때가 가족들과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피난길은 험난하고 위험했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걸었던 그 길에서 순자는 매일 밤 가족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녀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품고 견뎌냈습니다.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순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분단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와 같은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의 깊은 아픔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지만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의 추억은 더욱 선명해졌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간절하고 애절해져만 갔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가족들의 안부를 간절히 묻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있기를, 언젠가는 기적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2장.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적인 전면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간의 치열하고 참혹한 전투를 거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이 땅에 남긴 깊고 아픈 상처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나 경제적 손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는 바로 천만 명이 넘는 가족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생이별을 해야 했다는 비극적이고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38도선이라는 차갑고 무정한 분단선이 국토를 두 동강으로 갈라놓으면서 수많은 가족들도 함께 강제로 갈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함경북도 경성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18살의 순자는 온 가족과 함께 피난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가족들이 세운 계획으로는 온 식구가 함께 남쪽으로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영달은 장남인 철수와 함께 집안의 소중한 물건들과 중요한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어머니 박술래는 막내딸 영희와 함께 피난길에 필요한 식량과 의복, 그리고 생필품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악화된 전황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때문에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유엔군이 급속도로 후퇴하기 시작하자 함경북도 지역은 순식간에 치열하고 참혹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로는 피난민들로 완전히 넘쳐났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남쪽을 향해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적군의 폭격과 포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고 언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순자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야, 너라도 먼저 남쪽으로 가거라. 우리는 집에서 좀 더 중요한 물건들과 조상의 위패를 정리하고 며칠 후에 반드시 따라갈 것이니 절대 걱정하지 마라. 너는 젊고 건강하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길이 너무 위험하고 험난하니까 다른 피난민들 틈에 섞여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거라. 우리는 금방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당부하셨습니다. 오빠 철수는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우리가 며칠 안에 반드시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서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어린 동생 영희는 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며 언니, 정말로 꼭 다시 만날 수 있죠? 약속해요. 절대 나를 잊으면 안 돼요라고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 모두는 며칠, 길어봐야 몇 주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잠시 떨어져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가 될 줄은,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한 이별의 시간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더 많은 말을, 더 많은 사랑을 전했을 텐데 말입니다. 홀로 월남길에 오른 순자는 수만 명의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남쪽을 향해 끝없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을 내는 듯한 혹독한 추위와 며칠씩 계속되는 극심한 굶주림, 그리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끊임없는 공습의 위험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힘은 가족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다시 만날 수 있어. 포기하면 안 되라는 생각이 그녀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피난길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가족과 강제로 헤어진 사람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고향을 등져야 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힘든 여정을 함께 이어갔습니다. 길에서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먼저 지쳐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순자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약속,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2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길고 험난한 여정 동안 함께 출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하늘의 도움과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고 얼굴은 까맣게 타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놀라고 감탄할 만한 놀라운 속도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압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단시간에 이루어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산업화 정책은 농업 중심의 후진국이었던 한국을 순식간에 공업 중심의 신흥공업국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실력을 확실히 과시했습니다. 2002년에는 일본과 공동으로 FIFA 월드컵을 개최하며 아시아의 당당한 선진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고 K-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며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의 면모를 당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전쟁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한국 전쟁은 단순히 교과서 속에 나오는 과거의 역사일 뿐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득히 먼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습니다. 이산가족들의 뼈아프고 절절한 아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남의 일로만 여겨졌고 때로는 이제 그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앞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갑고 현실적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의 기억과 그리움만은 결코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들은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해둔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은 7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채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고 언젠가는 기적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끈질기고 간절한 희망만이 그녀를 매일매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3장 2023년 4월의 어느 따뜻하고 포근한 봄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저녁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학생인 손자와 고등학생인 손녀가 각자의 방에서 열심히 숙제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본 후에 평온하고 일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소식, 정치 뉴스, 사회 이슈 등이 차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뉴스가 할머니의 시선과 주의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특별방송 대규모 신청자 모집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는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힘입어 정부와 방송국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규모 특별방송을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신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남북 간의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하는 역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해온 희미한 희망이 갑자기 다시 한번 뜨겁게 꿈틀거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다른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통 이산가족 방송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신청 방법, 접수 기간, 필요 서류,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안내가 나왔지만 할머니는 너무 흥분하고 감격한 나머지 제대로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이라는 몇 개의 단어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뉴스 내용을 되풀이해서 떠올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 나이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이게 꿈은 아니겠지? 기대와 불안, 희망과 걱정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걱정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모르잖아. 나처럼 누군가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간절한 희망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인 오전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정성스럽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고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면접이나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랫동안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해두었던 가족 사진과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당시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어둔 낡고 누렇게 변한 메모지, 함경북도에서 살던 집의 정확한 주소를 기록한 종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멀리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간절한 희망 때문에 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해서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얼굴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많이 늙었을까? 동생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상상 속에서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넓은 로비에 도착하니 순자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간절히 붙잡고 있는 절실함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오래된 편지를 소중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북에서 가져온 작은 유품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신청서를 받아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신청서에는 찾고 있는 가족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습니다. 김철수, 1932년 3월 15일생, 함경북도 경성군 성천면 출생, 오빠, 당시 직업 농업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김영달, 어머니 박순례, 여동생 김영희의 정보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고 자세히 적었습니다. 70년 전의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했습니다. 가족들의 생년월일, 출생지, 당시 직업, 외모 특징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에게 가족들이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너무 늦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깊은 걱정이 담긴 표정으로 너무 기대하시면 나중에 실망만 클까봐 걱정이에요. 할머니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대학생인 손자도 할머니, 그냥 우리랑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족들을 향해 간절하고 절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르잖니? 정말 혹시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여든이 넘도록 살아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나를 그리워하며 찾고 있을지 모르잖니. 70년을 이렇게 기다리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이게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단다. 가족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가족을 그리워해온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누가 감히 꺾을 수 있겠습니까? 사장. 드디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던 이산가족 찾기 특별방송 당일이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평생 중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평생 입어본 옷 중에서 가장 좋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진분홍색 한복을 장롱에서 꺼내어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받은 것처럼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면 가장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18살의 어린 소녀였던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소중한 가족 사진을 가슴 깊숙이 품고 방송국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할머니를 응원하고 격려하러 함께 왔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동시에 혹시 모를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수백 명의 이산 가족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80이 넘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중년의 자녀들과 함께 온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마다 가슴에 그리운 가족의 이름과 사진을 소중히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북에서 가져온 작은 유품을 평생 간직해 온 것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왔었고, 어떤 분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손편지로 정성스럽게 써서 들고 왔었습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숙연함과 기대감, 긴장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통일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이산 가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 진행자가 한 분 한 분씩 가족의 애절한 사연을 정성스럽고 감동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소개될 때마다 객석과 전국의 시청자들은 희망과 실망, 기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적으로 가족을 만나는 눈물겨운 기쁨을 누렸고 누군가는 아쉬운 마음을 간신히 달래야 했습니다. 매번 득적인 상봉이 이루어질 때마다 스튜디오 전체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전 내내 계속된 방송에도 순자 할머니의 차례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실에서 함께 기다리던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고 할머니도 불안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신청서가 어딘가에서 누락된 건 아닐까? 아니면 북에서 우리 가족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은 건 아닐까? 온갖 걱정과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스쳤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이산 가족들도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도 할머니의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쉬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고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기다려보자. 혹시 모르잖니.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 체념과 간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따뜻한 차와 간식을 사다 주었고 손자와 손녀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서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할머니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함경북도 경성 출신 김순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진행자의 깊이 있고 감동적인 목소리가 숙연한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정말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서서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 화이팅, 할머니 파이팅이라고 따뜻하게 응원했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선 할머니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깊숙이 간직해온 애절하고 간절한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 앞에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50년 겨울 18배의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오빠 김철수, 여동생 김영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북에 두고 혼자서 월남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떨려갔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더 이상 말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완전히 숙연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깊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송국 직원이 급히 뛰어와서 진행자에게 무언가를 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귓속말했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잠시만요.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 북측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을 간절히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를 찾는 사람이 정말로 있다고요? 이게 꿈이 아니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대형 화면에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북측에서 실시간으로 송신해온 화상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한 사람이 카메라 앞에 정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김철수의 아들이고 김순자 고모님의 조카입니다. 남성의 또렷하고 감격에 찬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오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오빠의 아들인 조카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습니다. 고모님, 정말로 고모님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고모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모님이 남쪽으로 갔다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마지막까지 믿고 계셨어요. 조카의 목소리에도 70년 만의 상봉에 대한 감격이 가득 북받쳐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의 기다림이 이런 식으로 보상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장. 그와 똑같은 시간,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재회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젊은 청춘을 바쳐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웠던 해외 참전용사들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다시 밟기 위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보훈처의 특별한 초청으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12개국에서 참전했던 용사들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던 미군 참전용사들의 방문이 언론과 국민들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92의 고령인 월터 존슨 중사와 88배 마크 윌리엄스 상병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공항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미 육군 2사단 소속의 베테랑 참전용사들이었습니다. 당시 20살과 22살에 건장하고 패기 넘치는 젊은 청년이었던 이들은 이제 90을 바라보는 고령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그때 그 나라가 맞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월터가 깊은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70년 전의 인천은 참혹한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졌던 그곳은 폭격과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과 절망에 빠진 피난민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부서지고 파괴된 도로와 완전히 불타버린 집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그가 기억하는 인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적이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마크도 연신 고개를 저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인천은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게 정말 같은 장소인가? 같은 나라인가? 그의 기억 속 인천은 치열하고 참혹한 전투가 밤낮 없이 벌어졌던 처절한 전쟁터였습니다. 총성과 포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이지 않았던 그곳. 동료들과 함께 참호를 파고 목숨을 걸고 적과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곳이 이렇게 평화롭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시설들과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며 그는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항의 넓은 로비에는 두 참전용사를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Welcome back heroes. 영웅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라고 적힌 다양한 플래카드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국가보훈처 직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까지 나와서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감사 카드와 편지를 들고 있었고
중년의 시민들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습니다.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젊은 청춘을 바쳐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워주신 분들을 이렇게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어 정말 크나큰 영광입니다. 7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두 손을 정중히 모아 깊이 인사하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월터와 마크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우리가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했다니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창하고 완벽한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할 때마다 두 참전용사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한국전쟁에 경찰관으로 참전하셨어요. 항상 유엔군 참전용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대학생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참전용사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다른 학생이 진심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두 참전용사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전용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최신형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양편으로는 현대적이고 웅장한 건물들과 아름답게 조성된 공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강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다리들이 놓여 있었고 강변에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강변에서는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며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꿈이 아니라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맞나? 월터가 창밖의 놀라운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크도 우리 손자들이 계속 말하기를 한국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는데 직접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구나. 오히려 그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감동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감동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답고 번영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6장. 서울 시내 최고급 특급 호텔에 도착한 월터와 마크는 정부에서 주최한 성대하고 따뜻한 환영 리셉션에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한국인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국가보훈처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기업인, 학자, 예술가, 종교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유창하고 완벽한 영어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할 때마다 두 참전용사는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7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문맹률이 매우 높았고 외국어 교육은 극히 제한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증조할아버지께서도 한국전쟁 때 경찰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치안 유지에 힘쓰셨어요. 평생 동안 유엔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죠. 그 소중한 마음을 저희 세대가 이어받아서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정중하고 진심 어린 자세로 말했습니다. 월터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한 일을 아직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는구나. 정말 고맙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사위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정말 우연하고 신기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난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손주 중 한 명이 지금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7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나라에서 제 손주가 공부하고 있다니 이런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런 인연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월터도 자신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미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했을 때 정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고 현대적이며 국제적인 도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왔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열정적인 모습도, 최근의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대응 능력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참전용사는 한국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젊고 역동적인 한국을 알게 됐어요. 제 손주들이 모두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BTS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마크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월터도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고 건강에 좋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한국 식당에 자주 가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정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에요. 아내도 한국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즐겁게 덧붙였습니다. 리셉션에서 만난 한 성공한 기업인은 참전용사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사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도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히 뿌리내렸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라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저명한 대학 교수는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호텔 최고층에 있는 프리미엄 스위트룸에서 조용하고 감회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강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도시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롯데타워, 63빌딩, 남산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70년 전 폭격과 폭격으로 불타던 그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흘린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어. 월터가 창밖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마크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래.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났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이야.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와 자부심에 젖었습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지켜낸 이 땅이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아픔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희망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우고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한 것을 보며 두 참전용사는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7장. 다음 날부터 월터와 마크를 위한 본격적이고 의미 깊은 한국 체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두 참전용사는 휠체어를 타고 웅장한 현충탑 앞에 서서 깊고 숙연한 묵념을 올렸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용감하게 싸웠던 동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모든 영령들이 이곳에 영원히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숙연했습니다. 특히 유엔군 묘역에서는 미군, 영군, 터키군, 필리핀군 등 함께 싸웠던 여러 나라 장병들의 묘비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감회와 애도의 마음에 젖었습니다. 현충탑 앞에서 긴 묵념을 올리는 동안 두 사람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여기 평안히 잠든 친구들아, 전우들아, 우리가 함께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나라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변했단다. 너희들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월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크도 동지들아, 전우들아, 안녕히 잠들어라. 우리가 함께 지킨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단다 라고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현충원에서 만난 관리소장은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이곳을 찾아주십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고 있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충원에는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전쟁의 참혹한 역사와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두 참전용사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생생하고 상세한 자료들과 귀중한 유물들을 보면서 두 사람은 70년 전의 생생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살렸습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무기들과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실감나게 재현한 디오라마를 보면서는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에만게런드 소총, 내가 실제로 사용했던 것과 똑같네. 이 총으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 월터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던 인천 상륙작전 현장이군. 정말 험난하고 위험했던 작전이었어. 마크가 인천 상륙작전 전시관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월터도 춘천에서의 전투도 정말 치열하고 참혹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벌써 70년 전이야.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라며 깊은 감회에 젖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은 전문 해설사가 두 참전용사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경험담을 경청하며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역사가 더욱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라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공식 오찬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바쁜 국정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직접 두 참전용사를 만나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등급 감사패와 명예훈장을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젊은 청춘을 바쳐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워주신 것에 대해 7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리고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판문점 견학은 특별하고 의미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두 사람은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용감하게 싸웠지만 아직도 분단이 지속되고 있구나.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야. 월터가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남한은 이렇게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만난 전문 가이드는 최근 들어 남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평화적 통일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들려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일정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과의 진솔한 대화, 전통문화 체험, 첨단 기술 견학, 한국 음식 맛보기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두 참전용사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삼성전자 본사에서 세계 최첨단 기술을 견학하며 명동과 강남에서 현대 한국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서는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뛰어난 교육열과 학구열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만난 학생들의 놀라운 실력과 국제적 감각에 두 사람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뛰어난 학생들이 한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거구나라고 월터가 깊이 감탄했습니다. 마크도 교육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한국이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쟁과였던 한 할머니와의 특별한 만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미군 부대에서 주는 초콜릿과 빵, 따뜻한 옷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때 받은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두 참전용사는 자신들의 활동이 단순히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도움과 사랑도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정부 주최로 성대하고 따뜻한 송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각계각층 시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참전용사는 일주일간의 감동적인 경험에 대한 깊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월터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한 일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놀라운 발전상을 보면서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라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마크도 70년 전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땅이나 영토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운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근면성과 창의성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겠지만 우리도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라고 겸손하고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한 젊은 기업가는 어르신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로 나가서 더 큰 꿈을 실현할 차례입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저희 세대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평화롭게 자랐지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 이 소중한 평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다짐을 말했습니다. 8장. 드디어 아쉽고 섭섭한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 도쿄공항으로 향하는 전용차 안에서 월터와 마크는 말없이 창밖 풍경을 아쉬움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 길을 지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주된 감정이었다면 이제는 깊은 아쉬움과 따뜻한 감사함, 그리고 한국에 대한 더욱 깊어진 사랑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추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항에서는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두 참전용사를 배웅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했던 정부 관계자들과 친절한 가이드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한국의 소중한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와서 직접 그린 예쁜 그림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게 잘 가세요. 또 꼭 오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공항 로비 곳곳에는 감사합니다. Safe trip. 영원한 우정이라고 적힌 정성스러운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월터는 가방에서 작은 태극기 키홀더와 한국 전통 부채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았습니다. 한 시민이 진심을 담아 선물로 준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집에 가져가서 내 손자와 손녀들에게 보여줘야겠어.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했다고 자랑해야지. 그의 얼굴에는 뿌듯하고 행복한 미소가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마크는 최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백 장의 소중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감회 깊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충원에서의 숙연한 사진, 청와대에서의 영광스러운 기념사진,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찍은 즐거운 사진들까지 모든 사진이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자랑을 좀 해야겠어. 내가 참전한 나라가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곳이 되었다고 말이야. 마크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월터도 우리 지역 참전용사회에서도 특별 모임을 열어서 이번 소중한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 못 온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할 거야. 사진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들려줘야지라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두 사람은 창가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가며 멀어져 갔습니다. 한강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구불구불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불빛이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상징적인 붉은 불빛도 선명하게 보였고 강남과 여의도의 화려한 네온사인들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70년 전 폭격과 폭격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던 그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야경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나라 중 하나가 된 것 같아. 월터가 창밖의 장관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마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우리가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게 바로 저거구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무한한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말이야 라고 뿌듯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고 의미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 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용감하게 싸웠던 전우로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해온 소중한 친구로서 같은 마음과 감동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높이 상승하면서 한반도 전체가 구름 사이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쪽은 수많은 불빛들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북쪽은 상대적으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단의 현실이 상공에서도 선명하고 안타깝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두 참전용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와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남한만큼은 자유와 번영을 확실히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에 큰 만족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겠지. 마크가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터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럴 거야. 이렇게 훌륭하고 포용력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나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킨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체로 확산될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태평양의 넓은 바다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지난 일주일의 소중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깊이 감탄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젊은 시절의 한 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와 아픔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위에 아름다운 평화와 번영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따뜻한 담요와 베개를 정중히 가져다 주자 두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한국에서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추억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현충원에서의 숙연하고 경건한 순간, 청와대에서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순간, 젊은 한국인들과의 즐겁고 의미 있는 대화, 그리고 서울의 아름답고 장관인 야경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깊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북의 조카와의 정기적인 화상통화를 마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 이후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가족이 살아있고 자신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조카를 통해 들려오는 오빠의 마지막 이야기들, 북녘 고향의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가족들의 근황이 모두 소중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오늘 밤 꿈에서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오빠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모습, 어린 동생의 해맑고 천진난만한 웃음까지 모든 것이 꿈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70년의 길고 긴 기다림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무렵 태평양을 무사히 건넌 비행기는 미국 서부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월터와 마크는 한국에서 받은 깊은 감동과 소중한 추억들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한국 강문은 끝났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더욱 깊고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경험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져서 한미 양국 간의 우정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잔잔하고 깊은 울림으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기억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이고 참혹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기를.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이산가족들의 깊은 그리움이 하루빨리 완전히 해소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통일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분단선 너머로 떠오르는 희망찬 태양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비쳤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이어진 그 아름다운 땅에 언젠가는 진정한 평화의 따뜻한 햇살이 고루 비칠 그날을 꿈꾸며 이 감동적이고 의미 깊은 다큐멘터리는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아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평화와 통일을 향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인류의 간절한 염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속도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실히 과시했고 2002년에는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며
아시아의 당당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K-팝과 한국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쟁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한국 전쟁은 단순히 교과서 속의 과거 역사일 뿐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득히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산가족의 뼈아픈 아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남의 일이 되어버렸고 때로는 이제 그만 과거를 잊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갑고 현실적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의 의미, 혈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의 기억만은 결코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더욱 선명하고 생생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서랍 깊숙이 간직해둔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가족들은 7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정지된 채 멈춰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고 언젠가는 기적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끈질긴 희망만이 그녀를 매일매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가끔 TV에서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나오면 할머니는 모든 것을 멈추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수십 년 만에 만나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날이 올까?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직될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는 고령이 되어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가족들 역시 살아있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